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이 헐박사 유튜브의 세 번째 시간인데요. 자세하게 짚고 넘어가다 보니까 아직 절반도 못 왔습니다. 아마 뒤에는 간단하게 끝날 거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ITI 1000에 대해서 헐박사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한 비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은 제목에 유니크라고 적혀 있죠. 일단은 유니크하게 보고 있습니다. 현재 다른 신약 개발하고 있는 것들은 바이러스 단백질을 타겟하는 어프로치가 없는가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니크하다는 표현을 쓴 것을 볼 수가 있겠고요. 자, GBM은 얼마나 치명적인 암일까? 여기 보면은 5년 생존율이 5% 미만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낮은 숫자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는데요. 자, 올펜, 희귀질환이라는 것을 알 수 있겠고, 하이 메디컬 니드, 굉장히 높은 수요를 가지고 있는 걸 볼 수 있겠습니다. 일단 5년 생존율이 굉장히 낮다라는 것을 보면은 마땅한 치료제가 없다라는 거죠. 생존을 영장시킬 수 있을 만한 치료제가 없기 때문에 굉장히 수요가 많은 그런 시장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성공만 하면은 대박인데 성공하기가 어려운 그런 시장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자, 우리가 저번에 HIV IR 담당자가 썼듯이 ITI 1000이 만약에 성공하게 된다면은 거의 독점적인 지위를 차지할 수 있다라고 평가를 했었죠. 왜냐면은 글로벌 제약사들도 다 실패를 많이 했기 때문에 마땅한 경쟁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테모달이라는 약이 1999년에 승인된 이후로는 다른 승인된 약들이 없습니다. 경쟁자가 없다라는 것을 또 볼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스탠다드한 치료 방법은 테모달을 써보고 방사선 치료를 해보고 수술을 해보는 그 정도밖에 할 수가 없습니다. 다른 약들이 없기 때문에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이제 ITI 1000은 어떤 식으로 치료를 하느냐. 자, 이렇게 우리가 이제 가겠다라는 거죠. 여기 보면은 일단 DC를 제거합니다. 수지상 세포를 제거를 하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은 우리가 CAR-T 치료제를 생각해보면 됩니다. CAR-T는 뭐였냐면은 T세포를 빼가지고 로보캅을 만들어준 다음에 다시 넣어주잖아요. 비슷한 겁니다. DC셀을 뺀 다음에 그 수지상 세포를 페이션트에게서 뽑아낸 다음에 mRNA를 DC에게 넣어줍니다. 이것은 바로 인코딩이 되어 있는데 CMV의 사이토메가바이러스의 PP65 단백질을 생산할 수 있게 코딩이 된 mRNA를 DC에게 넣어줍니다. 그러면은 이제 생산이 되면서 여러 이뮤 리스폰스가 진행이 되겠죠. 그런 다음에 그렇게 만들어 놓은 DC를 다시 환자에게 넣어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CAR-T랑 비슷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DC를 일종의 업그레이드를 해서 환자에게 다시 넣어준다. 이런 방법으로 치료합니다. 우리가 저번 시간에 작용 기전을 살펴봤기 때문에 아마 이해하시는데 큰 어려움은 없으실 것 같고요. 그래서인지 헐박사도 간단하게 언급하고 바로 페이지를 넘겨버렸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을 가질 수 있겠죠. 우리가 적응증은 GBM인데 왜 CMV의 프로틴을 타겟팅 하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잖아요. 자, 여기에 대한 답변입니다. 파운데이셔널 스터디가 있었는데 거기에서 CMV랑 GBM은 하이 코릴레이션을 보여줬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GBM이 있는 환자들에게서는 CMV도 높고 CMV가 있는 환자들에게서도 GBM이 높고 이렇게 상관관계가 크다라는 건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CMV를 타겟하면은 GBM도 치료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논리를 전개해 나가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 임상시험도 해보니까 지금 효과가 있다라는 것들을 페이스 1에서 검증을 한번 했고 페이스 2가 지금 거의 다 끝나가고 있는 상태죠. 그래서 헐박사는 very high correlation이라고 말했거든요. 앞에 very자를 붙였습니다. 그러니까 매우 상관관계 높다라고 했는데, 여기 일단 왼쪽에 보면요, 2002년에 GBM 환자들의 22명 중에 22명이 CMV가 디텍션 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2007년에도 결과를 보면은 GBM 환자의 91%가 CMV가 디텍션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만 봐도 뭐 100%, 91% 굉장히 높은 코릴레이션을 보여주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 한 6분 정도 봤는데 헐박사님의 특징이 있습니다. 전문가다 보니까 너무나도 많이 다루고 너무나 익숙하고 쉬운 느낌이겠죠. 그러니까 진짜 할 말만 간단하게 하고 넘어가네요. 그러고 나서 얼굴 표정을 보니까 지금 굉장히 좀 피곤해 보이십니다. 이거 굉장히 피곤한데 빨리 샤워하고 자고 싶은 그런 그 표정이신 것 같은데 굉장히 짧게 핵심만 간단하게 찍어주고 넘어가고 있으십니다. 그 다음에 왼쪽에 보면은 굉장히 재밌는 게 코이뮨도 있는 걸 볼 수 있죠. 그리고 아르고스도 있는 걸 볼 수 있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아르고스가 코이뮨으로 사명을 바꾼 거로 알고 있는데 이 아르고스는 또 다른 아르고스인가 봅니다. 그래서 이름은 같지만은 다른 아르고스 같은 거라면은 왜 이름을 두게 했는지는 바뀌었는지 모르고서 이렇게 했을 수도 있겠고요. 그래서 아르고스라는 회사는 라이프 스타인먼이라는 수지상 세포를 발견한, 그래서 노벨상을 받았던 석학입니다. 그래서 회사를 세웠는데 그 회사가 셀 테라피의 전문이겠죠. 근데 임상하다가 관련한 내용은 이전에 SCM 생명과학 영상을 보시면은 좀 더 이해를 하실 수 있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내용에 집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여기에 매너팩처링이라고 적혀 있잖아요. 제조가 여기 들어가 있는 게 있습니다. 아르고스 코이뮨이 CGMP 시설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너팩처링에는 굉장히 일가견이 있는 회사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고, 자, 여기 앞에 있는 이 그림은 뭐냐면은
헐 박사가 굉장히 빠르고 심플하다고 말하는데, 자, 환자에게서 이게 추출을 합니다. 그런 다음에 이것을, 그러면 이 머추얼 DC가 있죠. 이것을 머추하게 바꾼 다음에 어드미니스트레이션, 그냥 다시 넣어줍니다. 환자에게서 수지상 세포를 뽑아낸 다음에 이것을 성숙시켜서 다시 넣어준다. 이게 프로세스라는 건데, 말처럼 굉장히 간단하겠지만은 실제로 이렇게 진행하는 과정은 굉장히 기술들이 필요하겠죠. 이런 것들이 기업의 경쟁력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것도 몇 초 말 안 하고 바로 넘어갔죠. 굉장히 빠르게 넘어가는데요. 자, 여기 보면은 어택 페이스 1 스터디에 대해서 데이터를 통해서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것을 또 볼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앞에서 간단하게 봤었죠. MOS가 40개월을 초과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시그니피컨트하게 임프루브가 있었다. 그리고 이제 수지상 세포를 뽑아낸 다음에 일종의 업그레이드 시켜서 다시 넣어주는 그러한 프로세스의 임팩트는 굉장히 프로파운드하다고 하는데요. 심오하다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민호믹 헐 박사가 내가 봐도 이거는 심오한 그런 임팩트가 있다, 이렇게 설명하는 겁니다. 갑자기 표정이 뭔가 굉장히 날카로워졌죠. 자, 그리고 여기가 이제 PFS고 요게 OS인데, 플라시보에 비해서 보면은 지금 롱텀하게 직선으로 쭉 가고 있는 걸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효과가 좋다. 자, 그 다음 데이터는 세컨암인데요.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PFS가 OS가 둘 다 플라시보에 비해서 뛰어나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결과들을 보면서 헐 박사가 뭐라고 하냐면은 Remarkable Improvement라고 합니다. 그리고서 표정이 굉장히 심오하죠. 자, 그리고 여기 데이터에 자세하게 이제 보면요, 요 DCPP65 그 다음에 여러가지가 플러스 되어 있고, 여기 플라시보인 점점점점은 Unpulsed DC라고 적혀 있습니다. 자, Unpulsed라는 말이 우리가 좀 친숙하지가 않은데요, 패킹 유니버시티에 다니는 이 학생에게도 친숙하지 않았습니다. 자, 뭐라고 질문했냐면요, 자, 이 학생은 우리가 아까 봤었던 랄프 스타인먼의 페이퍼를 읽고 있었습니다. 수지상 세포를 발견한 공로로 노벨 생리학상을 받았던 랄프 스타인만, 여기에 이런 표현이 나왔던가 봅니다. 펩타이드 펄스드랑 언펄스드 이렇게 나왔던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자, 우리가 답변을 보기 전에 잠깐 보면은 덴드릴엑셀이 어쩌저쩌고 임프로스 T셀 백시네이션, 그러니까 랄프 스타인먼 페이퍼에 보면은 수지상 세포로 T셀의 백시네이션을 유도하는 그러한 실험들이 언급된 것이 있습니다. 이뮤노믹이랑 굉장히 연관이 많이 있는 그러한 언급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우리가 이제 궁금한 것은 언펄스드가 뭐냐라는 거죠. 자, 여기서 펄스드라는 것은 뭐냐면은 incubated with antigenic peptide, 함께 incubated 됐다는 건데, 뭐랑 함께냐, 안티제닉 펩타이드랑 함께 인큐베이팅 되면은 그게 바로 펄스드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언펄스드라는 것은 엔티제닉 펩타이드랑 함께 인큐베이티드 되지 않았다는 거겠죠. 그러니까 항원 펩타이드랑 따로 인큐베이트 됐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고 나서 자료로 돌아오니까 언펄스드 DC는 자기 혼자 있죠. 그냥 수지상 세포입니다. 다른 작업을 해준 게 아닌데, 배양을 할 때 PFS랑 OS가 둘 다 눈에 띌 만큼 개선이 된 부분들을 보면은 DC PP65라고 적혀 있고 여러 가지들이 같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플라시보 쪽은 아무것도 안 한 거, 이 직선은 항원들이랑 같이 인큐베이트 한 것을 말하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해도 아직 절반까지밖에 못했는데요, 뒤에 추가적인 내용들이 있으면 같이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